안녕하세요. 저 약 먹을 시간의 세재입니다. 네, 오늘은 매춘가 없고 오늘은 약사 가운을 벗고 지금 이제 강릉의 관동 하키센터 거기에서 지금 EBS 팀으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입고 있죠? 네, 저 평창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올림픽 선수촌 내에 있는 폴리클리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수, 그리고 선수 운영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경호 인력,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 이제 며칠 됐어요? 저 31일 날 와가지고 이제 한지 거의 한 2주 다 돼가네요. 네, 아직 2주는 안 됐는데 한 22일째. 어때요? 사실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 폴리클리닉 안에 이제 약국 자체를 조금 세팅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사실 조금 생각보다는 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나름의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서로 많이 고생하면서 좀 작업을 했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조금 세팅이 네. 조금 정립이 돼가지고 네.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리는 그런 단계.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사실 이제 제재 언니는 저희 학교 선배예요. 예, 근데 이제 학교 같이 다닌 거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이제 PYLA 필라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 게스트를 폴리클리닉에서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약 먹을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약사 4명 정도 이제 강릉에 있는 폴리클리닉 파견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이 아무래도 전 세계인의 축제이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했던 인터뷰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지? 그렇겠죠. 네. 되게 많은 얘기. 네. 다시 한 번만 짧게 하자 그러면. 네. 이게 지금 폴리클리닉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약국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 봉사를 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하는 시스템이랑 약간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국제 대회이기도 하고 올림픽이기도 하고 서로 다투는 경기. 그죠.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저희가 선수촌 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촌에 어쨌든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상태고 뭔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제 필요한 약을 금방 이렇게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선수들의 어떤 건강 안전을 좀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작은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보통 접수를 먼저 하고요. 외래랑 똑같이 해서 진료과를 정해서 이제 각 진료 방에 들어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약국을 들러서 약을 타가시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하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쓰는 약 같은 경우에도 의료 봉사보다랑은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그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국제적으로 와다 리스트라는 금기 약물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 리스트를 보면은 그 안에 주로 금기 약물로 판단되는 것들이 사실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지 그죠.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금기 약물에 속한 그 이제 부류들은 조금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선수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꼭 그걸 써야 한다 하면은 그 서류 작성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TUE 폼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작성해서 서류를 이제 내면은 그거를 IOC 그쪽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그거를 합법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경기다 보니까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 네. 이제 복용했을 때 선수가 또 책임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를 다투는 그렇죠. 0.001초에 따라서 이제 네. 기록이 바뀌고 그런 네. 경기들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약물 투여에 관련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 맨 처음에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몇 가지. 네, 그 중에 그렇죠. 어떤 거 제일 많았어요? 사실 숙식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고 숙소 괜찮냐 이제 먹는 거 식사 잘 나오냐 이런 거 많이 걱정하셨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노로바이러스 그쪽에 혹시 어떠냐고 많이들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같이 강릉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네. 그쪽 분위기는 어때요? 노로바이러스. 아 분위기?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사실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 그죠? 예, 네. 저희는 딴 데서 뉴스만 이제 많이 네. 듣는 거고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직접 느끼거나 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주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그렇죠.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춥지 않느냐, 식사 문제도 그렇고, 숙소 문제도 그렇고, 노로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근데 맨 처음에 그 노로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왔을 때가 2월 5일쯤에 그죠. 네, 제가 무부인을 하기 전에 직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네.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더 하셨던 것 같긴 하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2월 9일자인가 그때가 몇 명이 그때 확진으로 기사가 떴었죠? 139명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지금 평창에서 그렇게 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런 노로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걸 경험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이제 무엇보다도 네. 이렇게 손 소독제가 많이 비치가 되고 그죠. 있고 곳곳에 많이 네. 비치가 되고 있고 네. 이제 뭔가 밖에 나갔다 오거나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항상 손을 씻고 식당 앞에도 항상 식당에 갈 때마다 손 소독제를 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손 한번 소독하고 식사할 수 있게 많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소독제를 직접 뿌려주세요? 네, 뿌려주세요. 아, 진짜요? 저희는 직접 우리가 이렇게 네, 뿌리는데 네. 여기는 뿌려주시는군요. 네. 손 아, 이거 소독할게요. 이렇게. 네. 아, 그래서 식사를 먹고 이제 간식을 먹기 위해서 뭐 과일도 세팅이 되어 있고 쿠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음료들이 먹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긴 하던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 또 못 나가게 막으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예, 금지. 네, 그죠. 식당의 내부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밖으로 가져갈 수 없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뭡니까 노로바이러스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노로바이러스는 일단 이제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제 주로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급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은 겨울철에도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고 강한 전염력을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파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환자가 만졌던 그런 문고리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지고 나서 그걸 입에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그 손으로 이제 음식 섭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죠. 보통 이제 노로바이러스 하면은 보통 식중독 중에 하나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식중독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발생하는 식중독은 보통 세균성 식중독이고 겨울에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비세균성 식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증상은 어떤가요? 증상은 일단 묽은 설사가 네. 나오고요. 그리고 설사가 나온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정도 후에 구토 증상이 시작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3일간 낮은 발열 증상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탈수 증세 이제 조금 있고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구토와 설사 때문에 체내에 있는 수분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탈수 증상이 네. 제일 위험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게 제일 치료를 할 수 있는 1차 원칙이 이제 체내의 수분을 이제 보충을 해주고 전해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그거를 그 바이러스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그죠? 네, 증상 치료하는 거. 네. 네, 증상 치료를 우선을 하고 보통 그냥 튼튼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이틀 아프고 굳이 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이제 1, 2주만 지나면 이제 낫지만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어린이 영아나 뭐 노인 같은 그쵸? 경우에 그리고 면역이 좀 저하된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 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노로바이러스 걸렸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약간 제한하는 게 좋은데 위장 자체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가는 음식으로 먹는 게 낫겠죠? 그럼요. 네. 손상됐으니까. 손상됐으니까. 네. 그리고 유제품에 치즈, 버터,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피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일단 노로바이러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이제 30초 정도. 네, 약간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싹싹 잘 씻으라는 말이죠. 비누로 네, 잘 씻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음식 섭취도 무조건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익혀서 드시고요. 그리고 물도 끓여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손 씻기. 손 씻기. 첫 번째 손 씻기. 손 씻기. 두 번째 끓여 먹기. 두 번째 끓여 먹기. 세 번째 익혀 먹기.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꼭 잘 지켜서 노로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손 씻기요. 손 씻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약 먹을 시간은 특별한 게스트 폴리클리닉에 섭외해 온 약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노로바이러스 끝까지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 분들도 진짜 추운데 고생 엄청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건강하게 무사히 귀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말씀. 네, 오늘 깜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굉장히 재밌는 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에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요. 굳이 여기서 강릉에서 네. 조금 늦은 감 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는 약 먹을 시간 제제였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